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잠시 뒤에 좀 만나보기로 하고요. 제가 김진욱 대변인께 궁금한 게 뭐냐면 앞서 박선원 의원도 아니 주진우 의원 재산 그렇게 많으면서 김민석 후보자 2억 갖고 뭐라고 하냐라는 취지의 반박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면 남영희 당협위원장인가요? 이제 남영희 지역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 챌린지를 제안해서 정책은 공개하고 도덕성은 비공개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이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 얘기는 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예. 이번에 뭐 남영희 지역위원장이 처음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예. 벌써 오랫동안 그동안의 인사청문 제도가 너무 좀 변질되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특히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한다라는 이유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망신 주기에 다름 아닌 그런 인사청문 제도가 운영됐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예. 이제 도덕성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이후로 예. 김민석 후보자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의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다. 예. 오로지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의 금전적인 채무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나 공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 또는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에게 대한 망신 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외에 돌팔맨을 던지는 것 외에 그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꼭 왜 이번에부터냐 뭐 이런 거를 또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동안은 뭐 공로가 그런데 있었으면 그동안도 했을 그런 얘기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매듭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검증은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하고 이 도덕성에 관련된 후보자 개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왔다. 이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늘 있어왔던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누군가 언젠간 여야가 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뭐 만약에 그 방향이 맞다면 끊긴 끊어줘야 되긴 하는데 글쎄요, 뭐 또 여권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뭐 저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냐라는 부분도 뭐 여러 비판이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이고 그 공군 1호기 전용기에서 기자들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 하시면은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 본인이 그러더라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예요? 아마도 이제 저 얘기를 그냥 설명해 보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아마 통화를 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심각성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기자 간담회 저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게 뭐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아니면 후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청문회 과정에서 또 얼마나 이게 해명이 되는지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이게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지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해석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본인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 만약에 저 취지가 김민석 후보자가 설명할 테니까 그 설명을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전 누가 생각나냐면 유시민 작가가 생각나요.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재적으로 접근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그 해명을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설명 말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보다 3계단이나 상승한 4위와 3위 김민석 후보자의 관련 재산 관련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부인이 범죄 혐의자로 병이 날 만하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신 뭐 이런 댓글 같은데. 예. 언제쯤 존경받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올까라고 하셨고요. 예. 털릴 땐 가족까지 탈탈 털린다. 검증의 칼이 매섭다. 이거 뭐 이게 순례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숙명과.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귀국했으니까 또 보수가 요동치겠구만. 그리고 앞서 제가 그 미국의 교육 중에 있다가 긴급히 이 전복된 차를 구조한 K소방관, 우리나라 한국 소방관들의 활약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얘기. 제가 아까 다른 정보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